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탐사연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임연구원 최수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은 달이나 행성을 타원 궤도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달의 궤도에 관한 추측을 기반으로 사고실험이라는 것을 고안하게 됩니다. 이 사고실험은 뉴턴의 대포라고 불리는 유명한 사고실험입니다. 즉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만약에 지구에서 매우 높은 산에서 대포를 수평방향으로 발사한다고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대포를 통해서 그 떨어지는 포탄은 중력의 힘 때문에 포물선 궤도를 그리다가 결국 이 A 지점이라는 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포탄이 A 지점에 떨어진 이유는 사과가 중력에 의해 땅에 떨어진 원리와 동일하게 포탄도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뉴턴은 대포를 만약에 더 세게 발사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그 대포가 점점 더 세게 그 포탄을 발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C와 같은 원 모양의 궤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포탄은 일정한 속도로 지구의 중력에 의해 떨어지지만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무한히 반복하며 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달도 지구의 중력권에 있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사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C와 같이 떨어진 속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달이 지구와 부딪히지 않고 계속 지구 사이를 돌게 되는 것이죠. 뉴턴은 당시 인공위성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공위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체가 인공위성이 될 정도로 아주 빠르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물론 이때는 17세기, 18세기였기 때문에 로켓 이런 건 생각하지도 못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로켓이 이런 것을 해주어서 수많은 인공위성이 지구에 떠 있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궤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궤도란 어떤 물체가 중력에 의해 떨어지면서 움직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궤도는 모양에 따라서 원궤도, 타원궤도, 포물선 궤도, 그리고 쌍곡선 궤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궤도는 그림의 원뿔을 수평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면이고 타원궤도는 원뿔을 약간 비스듬하게 잘랐을 때 나오는 면입니다. 하지만 포물선 궤도는 원뿔을 타원 궤도보다 더 큰 경사로 잘랐을 때 나오는 면이고 쌍곡선 궤도는 원뿔을 수직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지구의 중력권에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원궤도와 타원궤도는 지구를 벗어나지 않고 지구에서 궤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떤 물체가 포물선 궤도와 쌍곡선 궤도로 들어가면 그 물체는 지구 궤도에 머물지 못하고 지구를 벗어나 다른 행성으로 가게 됩니다. 궤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저궤도라고 하면 보통 고도가 약 2000km 이하의 궤도를 의미합니다. 이 지구 저궤도 위성은 지구의 자전 속도보다 훨씬 빠르며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대략 90분에서 10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궤도 위성은 지구의 중력과 대기 마찰로 인해서 고도가 최소 200km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궤도 수명이 다소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은 지구와 아주 가깝기 때문에 지구의 자원을 탐사하거나 해양 기상 관측, 그리고 군사적 목적의 정찰 위성이 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이라는 것이 있죠. 이 국제우주정거장은 고도 400km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경사각은 약 51도에 해당합니다. 하얀색의 적도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요 하늘색 궤도가 국제우주정거장이 도는 궤도인데요. 요 둘 사이의 사이각을 우리가 보통 경사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태양 동기 궤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궤도의 매우 특수한 형태의 궤도입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구와 태양을 이은 선과
위성의 이 궤도 평면이 이루는 이 각, 이 선 앵글이라고 표시된 이 각이 항상 일정하도록 만든 궤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궤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태양동기 궤도 위성에 우리가 정찰을 위한 광학 카메라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 표면을 관측해야 되는데 카메라에 들어오는 광원의 변화를 가급적이면 최소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영상의 품질이 아주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태양동기 궤도라는 궤도가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총 5기의 태양동기 궤도 위성을 발사했는데요. 현재 그 그림에 보시면 그 위성들이 이러한 궤도를 현재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다목적 6호와 다목적 7호라는 그리고 다목적 7AO라는 추가적인 태양 동기 궤도 위성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궤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중궤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궤도와 고도가 높은 정지궤도 사이의 궤도로서 위성 고도는 대략 2000km부터 35,786km 사이에 있으면 그걸 중궤도라고 말합니다. 중궤도의 경우 주로 항법과 통신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중궤도에서 대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GPS라고 하는 위성입니다. 총 31개의 위성으로 구성된 GPS 위성을 보통 우리가 위성군이라고 말합니다. GPS 위성들은 경사각이 50도 중반에 위치해 있고 6개의 궤도 평면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에 있는 비행기나 자동차에 항법이라는 것에 사용되고 있죠. 항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현재 위치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이 잘 알려주는데요. 이런 기술이 가능한 이유는 GPS 위성의 신호를 받아서 나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항법 기술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지궤도 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위성은 주로 적도 위 35,786km 위치한 원궤도로 지구의 자전 방향을 따라 돌며 위성의 궤도 주기와 지구의 자전 주기가 동일해 우리 지상에서 위성을 보면 항상 한 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동일하게 위성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지궤도 위성은 대부분 통신, 방송, 기상 관측을 목적으로 이용이 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천리안 1호를 2010년에 발사하였고 천리안 2A호와 천리안 2B호를 각각 2018년, 2020년에 발사하여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대포라는 사고 실험은 달이 지구를 도는 원리를 제공했고 궤도를 정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궤도는 모양에 따라서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원궤도, 타원궤도, 포물선 궤도, 그리고 쌍곡선 궤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인류가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궤도는 저궤도의 특성 형태인 태양 동기 궤도, 그리고 항법을 위한 중궤도, 그리고 정지궤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케플러와 뉴턴의 원리를 바탕으로 1957년 인류는 첫 번째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수많은 인공위성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우주 궤도에 진입을 하였고 앞으로도 많은 위성이 우주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위성들은 주로 저궤도에 많이 몰려있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이런 인공위성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제공해 주었고 또 앞으로도 많은 유익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익이 과연 지구와 지구 주위의 우주에게도 유익이 되고 있는지는 한번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궤도에 관련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